네, 강력하고 강렬한 내 남자의 뜨거운 시간, 야수의 심장 24. 안녕하세요. 강한 남자 최규현입니다. 자, 시장을 잘 보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또 무엇보다도 수년간 쌓아온 실력과 이 타고난 동물적 감각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성은 물론이고 동물적 감각까지 완벽하게 타고난 내 남자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책임집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야수의 심장을 가진 24시 클럽. 오늘은 이경락, 박현상 파트너, 박현상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박현상 차장님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유, 저도. 왜냐 저희 첫 시간 함께한 다음에 네. 이 박현상 차장님의 그 종목의 뜨거움, 그리고 박현상 차장님이 참 하실 말씀이 네.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어찌되었든 박현상 차장님이 출연하신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 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의 반응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주변에서 이제 지금 그럴 종목이 아닌데 탈락을 했다라는 표현이 좀 많았고요. 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좋은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는 뭐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종목을 매매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그렇죠. 어렵죠. 바이오가 갑자기 튀다가 오늘 신풍제약이 지금 임상 실패로 지금 시간의 하한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믿을 만한 거를 좀 보고 싶은데 한번 믿을 만한 그 내용을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경락 대표님 또 박현상 차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뭐 다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래,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또 기어 탐방을 갔다 왔거든요. 네. 뭐 좋더라고요, 회사. 네, 좋은 회사였고. 근데 보면 볼수록 항상 이게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을 잘 찾아내는 규제니까요. 네.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박현상 차장의 종목이 그때 채택이 안 된 다음에 세 분이 후회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그렇죠. 봤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박현상 차장님도 뭐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해 주시고 예. 오늘 종목으로 한번 내가 박현상이다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서 6월부터 상승 탄력을 이어서 7월 들어서 오늘 뭐 코스피도 밝은 기운으로 쭉 끌어가는 그런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7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머랠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6, 7월에는 원래 시장이 뜨거웠다라는 요 서머랠리의 기운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느 분이 먼저 7월 시장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뭐, 네, 그래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 저희 아침 회의 시간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타짜의 장이라고. 네. 타짜의 장이라고. 타짜의 장. 아는 사람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작년부터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기억해 보시면 이거 사면 아무거나 올랐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어려웠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오르는 종목들 봤을 때는 소위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이게 좋았었을 거라고 알았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공부라든지 제대로 된 걸 알지 못하면은 수익이 지금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짜의 장이다. 아는 사람만 패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시장이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해서 좀 더 갈 수 있고 그러더라도 막상 삼성전자 올라가봤자 몇 프로 안 올라갔을 것밖에 안 놓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르지 않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정도로 좀 채택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경락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7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지금 뭐 시작은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근데 매달 초에 시작은 좀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를 보면 7월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악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아직은 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말로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가 좀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걱정하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음. 그 전에 이제 시장을 땡길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 날 지금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많이 잡아놨는데 오늘부터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대만 가권 지수가 이제 신고가 행진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팡 주식이 굉장히 강하죠.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구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최고의 종목으로 자금이 쏠릴 거라고 제가 과거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종목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 시장에서 지금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죠.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대만 각권에 쳤다는 얘기는 IT 하드웨어 쪽도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내 시장도 IT 하드웨어 최강국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분위기가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 시장 나스닥 치죠. 그 다음에 대만 각권 치면서 우리도 같이 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좋을 거예요. 네. 좀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박혜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렇죠.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정말 시장은 좋으나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좋은 종목들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야수의 심장 24시간 종목을 보는 남자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녀와 야수 알고 계시죠? 야수 속의 미녀 우리 김지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의 심장 24시간 종목을 보는 남자들 야수 속의 미녀 김지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천선에 안착했습니다. 5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1.43포인트 오른 3,200선에 마감했는데요. 이날 지수는 3.51포인트 오른 뒤 출발한 후 상승 구간을 횡보하다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차 전지, 인터넷 등 성장주 강세와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해운주인 H&M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H&M은 해상운임 강세와 컨테이너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전일보다 7.3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9.15포인트 오른 1047.33으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사흘째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긍정적인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7월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대박천국 일보와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야수의 심장 24시간 종목을 보는 남자들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문자샵 8338로 24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4개의 심장 문자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200분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 특강도 준비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계속해서 오늘 밤 10시 10분 무료 특강이 이어지니까요. 샵 8338로 마찬가지로 24라고 보내주시고 온라인 무료 특강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 또는 종목 상담을 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포트폴리오 24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강력하고 강렬한 내 남자의 뜨거운 시간 매주 월요일 밤 9시 야수의 심장 24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문자샵 8338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네 분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종목 그리고 네. 피 터진 논쟁을 통해서 선택된 종목 네. 네 개의 심장 문자 서비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샵 8338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338에 네 분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뭐든 좋습니다. 자, 네 개의 심장, 문자 서비스입니다. 제가 선별 기준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께 요즘 시장에 정말 딱 필요한 그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종목이 이제 저희 4명에서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네. 이제 문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한커 MDS가 차익 실현됐어요.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계속 연승해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딱 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종목에 목말라 계시는 분들, 수익에 목말라 계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문자 서비스니까요. 요거를 이제 200분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네, 서비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권인데요. 이 행운 많은 분들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샵 8338 참여하시면요. 네 개의 심장입니다. 이름이 아주 섬뜩합니다. 네. 저희가 4명이니까 그렇죠. 네 네 개 분이 심장이에요. 하나씩 선정을 했다. 마음에 드는 거 선정을 네. 해서 합해서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건데요. 문자샵 8338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지성의 집합체 24시 클럽이 제시하는 특별한 포트폴리오, 이름하여 포트폴리오 24시간입니다. 자, 매주 출연하는 이경락 파트너를 제외한
24시 클럽 멤버들이 한 명씩 출연을 해서 두 종목씩 제시를 합니다.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본인을 제외한 3명의 24시 클럽 멤버들이 성장성 그리고 진입 장벽 그리고 투자 매력도 이 세 파트로 엄격하게 점수를 매기는데요. 총 90점 만점에 70점 이상 충족 시 24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는 정말 어렵고 정말 엄격하고 엄정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제가 포토라고 그랬네요. 포트폴리오 24 만나볼 텐데 일단 뭐 첫 번째 시간 때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셨지만 그건 일단 뒤로 네. 하고 자 오늘 또 두 종목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선별 기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매수가 안 들어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 받는다 매수하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직접 했는데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네. 2분기부터 3분기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을 뽑아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종목 소개해 주실 두 종목에 대한 선별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지난 종목도 보는 게 우리 시간만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까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1위입니다. 1위 종목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고요. 2위는 우리 박현상 대표님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기가레인입니다. 수익률이 12.3%.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된 종목은 NHN과 PNT입니다. 네. PNT 주 종목이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자세한 설명 혹은 이 종목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다 하는 건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도와주시죠.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김지욱 대표님이 저번 주였죠? 네네, 그렇죠. 지난주에 들고 온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탈락했어요. 네, 아쉽게 1점 차이로 탈락을 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손 팀장님이랑 손창희 팀장이랑 갔다 왔어요. 네. 회사를 이제 갔다 왔는데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김지욱 대표님이 저희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전 기억나는 게 이경락 대표님이 그 요가복 있잖아요. 레깅스? 네. 레깅스는 이제 끝났다. 자기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깅스는 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레깅스는 뜨겁습니다. 당분간은 뜨겁겠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이사시 클럽이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실적의 연속성,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포트인 좀 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이 안 좋네 이렇게 지금 댓글 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 24시 클럽 멤버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길게 보면 우리가 포트인 된 것들이 수익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우리 통시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그 박현상 차장님도 보시면서 좀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 있으시면 좀 언급을 해주시죠. 일단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네. 이게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잭시믹스잖아요. 네네. 잭시믹스 열풍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이 밀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잭시믹스 같은 그 레깅스 이쪽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 섹터거든요. 근데 변이 때문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보여서 간다는 거는 변이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리오프닝 섹터가 가면은 이건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연속성도 매우 중요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이랑 올해랑 틀린 부분은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으로 좀 첨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 두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선별 기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선별 기준 하에 들어와 있는 두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해성 DS 좀 해성 DS.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종목으로 기억을 하실 거고요. 올해 2월 달에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인데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여러 문제들 때문에 혹은 반도체 섹터가 좀 부재했기 때문에 최근에 밀렸다가 요즘 우리가 안 보고 있는데 꾸물꾸물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조금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아시는 분들은요. 차량용 반도체가 마진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실적이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반도체 쪽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쪽이 좀 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 이런 반도체를 봤을 때
우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잖아요. 그게 공급 부족 현상이 왜 났을까요? 수요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소비가 나올지. 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당연할 거고요. 올해 2월달, 3월달에 일본에 지진 나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라는 업체 복구에 3개월 걸렸고요. 미국 오스틴 공장 텍사스 한파 때문에 인피니언 NXP 복구 아직 되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한 번 복구할 때 6개월 걸립니다. 그럼 아직도 부족 현상은 최소 1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차량용 반도체 얘기 나올 때 맨날 나오는 게 MCU 그러잖아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 그래서 MCU를 70%가 TSMC 생산을 해요. 근데 5월달 뉴스 기억을 보여주면 TSMC가 인재 캐파 늘릴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자동차 업종이. 근데 이 캐파 증설을 하는데 최소 12개월 걸립니다. 캐파 증설 하는데 그럼 다 그럼 돌아가려면은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6인치 같다, 8인치 같다, 지금 12인치로 확대되고 있는데 중간에 꼈기 때문에 8인치는 투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8인치 파운드리 부족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2,000개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개수보다는 일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금액, 반도체 금액이 414달러. 모델 3에 들어가는 게 1,700달러예요. 이게 보면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정성, 내구성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 번 쓰면은 반도체 몇 년 안 가잖아요. 얘는 들어가면 15년 걸려야 돼요. 15년 써야 되는데 온도, 습도 이거 다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 인증하는데 2년 걸리고요. 네. 재고가 있잖아요. 재고 보유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은 인증을 받기까지가 어려울 뿐이지 한 번 그 벤더로 선정이 되면은 최소 10년 동안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부족 형상은 계속 될 거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그냥 한 번 부족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조금 드렸고 해성 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만듭니다. 여기서 좀 상식상을 말씀드리면 리드 프레임은 외부 회로를 전기적으로 반도체 칩이랑 연결하는 거를 영어로 리드라 그래요. 네. 그리고 패키지 내에서 칩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잖아요. 이걸 프레임이라 그럽니다. 연결해서 지지하는 걸 리드 프레임이라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히 반도체에서 들어갈 거고 차량용에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중간에 제가 2분기 실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에요. 이걸 그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기타 패키지 그 쪽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구리거든요. 구리 가격을 원재료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원재료 가격 안정화되면서 빠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늘어날 거잖아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구리 가격은 빠졌으면 이때 수요로 판가 인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판가 인상을 하면은 2분기 실적부터 꽂힐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증권사 추정치가 지금 제 그 HTS 기준 139억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해성 DS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살펴보시면은 140억, 150억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보면은 추정치 상향될 때마다 한 번씩 기간은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금 추정하는 증권사일수록 2분기로 갈수록 추정치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목표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잠깐 이렇게 밀릴 것 같았던 주가 자체가 추정치 상향 날 때마다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네. 올라갔다 이런 가가 충분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부족한 거고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 부족할 거고 그러면 저기 해성 DS가 어디 납품을 하느냐?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가 독일의 인피니언이거든요. 13.4%. 그리고 네덜란드 NXP인데 둘 다 납품합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공급 부족 현상 계속 되면은 앞으로의 수출 그리고 그 수주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장기 성장성 보유된 다음에 이 기관들이 매매를 할 때는 언제 실적이 꽂히냐 보고 그 전부터 매매를 하거든요. 딱 지금 정도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질문 있어요. 네. 그 리드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조금 사양 산업 쪽이 하나였잖아요. 자동차 쪽에서 리드 프레임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리드 프레임은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중간에 한번 그
그 뭐라 그래요? 그 인증까지 1, 2년이 끝나면 그걸 계속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해성DS 걸 가지고 인증이 끝난 상황에서 납품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에 꺾일 것 같다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차세대 이제 패키징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뭐 경쟁업체는 없어요? 국내? 국내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차량 쪽 일본이라든지 기타 몇 외산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뭐 현대차라는 기타 자동차 업종이 살아나면은 우리 것부터 쓸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당분간 실적 꺾일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 실적 연속성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게 그렇죠. 뭐 지금 걔는 계속 매년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네. 내년까지는 계속 일단은 확실하게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네. 지금 예측으로는 최소 1년 이상은 간다고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캐파 증설이 하기는. 근데 그때 이후에는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회사 탐방을 통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이 봤을 때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 해성DS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는 그래요? 충분히 메이저 입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해성DS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우리 박현상 차장을 제외한 세 분의 전문가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김지욱 대표님입니다. 해성DS 성장성 9점, 진입장벽 9점, 투자 매력도 또한 9점을 주셨습니다. 비싼 것 같지만 안 비싸다. 딱 김죽 대표님이 좋아하는 유해 종목이에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비싼 것 같지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 비싸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손창현 팀장님의 점수 보겠습니다. 성장성 8점, 진입장벽 8점, 투자 매력도 7점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완벽한 앙상블. 이렇게 또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경락 대표님. 자, 본인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성장성부터. 네, 성장성 7점 줬고요. 네. 자동차 반도체는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진입장벽은 좀 바꾸고 싶은데 그냥 6점으로 할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국내 유일하다라고 하니까 7점 이상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포트인 됐을 것 같습니다. 점수 보니까 김죽 대표님이 아예 너무 많이 줘버려가지고 그 투자 매력도는 뭐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점 줬습니다. 네, 보복적 소비의 꽃 자동차 이렇게 한 줄 평해 주셨는데 일단 진입장벽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점수를 높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제가 시장에서 좀 매매를 맨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살펴보면은요 안 올랐던 종목들이 밑에서 올려치고 있어요. 그게 지난주부터 바이오 쪽이 세게 올려치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게임주, 오늘 카카오 게임주 난리도 아니었죠. 게임주 올려치고 있고요. 네. 성장성이 있는 섹터 중에서 게임, 바이오 빼놓고 안 오른 데는 신재생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장성이 있을 때는 신재생 쪽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고 신재생, 풍력, 태양광 많이 있는데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신재생 쪽에서도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그 추정치가 오른 종목이 오른 신고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곁다리로 오릅니다. 네. 항상 경험적으로. 그래서 CS 윈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하는 업체인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요. 그래도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온쇼어 타워라고 봅니다. 온쇼어 네네. 타워.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지에서 하는 타워, 풍력 타워, 그리고 오프쇼어 타워. 아시다시피 해상용 타워, 그리고 라지 다이아미터 스틸 타워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풍력 타워의 일종이고요. 트랜지션 피스라 그래 5번째 보시면 바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영화 보면 많이 네네.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면 말씀드리자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역별 침투율 잠시만요. 지역별 침투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제가 이걸 지역별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바이든의 풍력 정책이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봤을 때 상반기에 CS 윈드의
CS 윈드에 제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보면은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의 매출별 비중을 살펴보면은 그러면 올해 미국이 가장 높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아시아가 제일 높습니다. 베트남 이런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근데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는 매출 비중이 2023년도부터 미국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2023년도요? 2023년도. 그러면은 내후년 실적은 답보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 뉴스 보시면 CS 윈드 뉴스 보시면은요. 저 미국의 콜로라도의 베스타스 타워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뉴스가 5월 달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베스타스 타워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작년 기준 3,400억짜리 회사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예요. 적자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마진이 낮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본 공장의 실적이 베스타스 내부 거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마진을 제대로 인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식했었던 베스타워의 그 매출이 제가 쭉 살펴보니까 8월부터 인식돼요, 이제. 아.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 매출이 지금까지 7월까지는 매출로서 레이팅이 안 되다가 8월부터 찍혀요, 매출이. 그럼 3분기 실적부터 지키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분기는 끝났고 7월이니까는 3분기부터 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시즌부터 슬슬 찍힐랑 말랑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만 5,400억 이상의 추가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내부 거래 인식됐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외부 거래 매출 인식이 되면은 마진율이 개선이 되는데 요거 보고서상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이 싱글이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이경현 대표님 저번에 우리 그 탐방 갔을 때 하이 싱글 얘기했잖아요. 네네. 하이 싱글이 탐방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익률 어떻게 나와요 하면은 주식 담당자가 하이 싱글입니다예요. 이게 뭐냐면 5% 언더로 해서 영업이 2, 3%면 로우 싱글이라고 그러고요. 이익률이 6%, 7%, 9% 하면 하이 싱글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익률 자체가 매출액이 8월부터 새로 찍히는데 이익률이 하이 싱글로 찍힌다 하면 지금 매출액 추정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기본적으로 현재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베스타스의 이 매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그 애널리스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확인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8월 달이든 9월 달 실적 발표하게 되면 인제 혹은 하게 됩니다. 했을 때 그때 추정치를 상향을 시켜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를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 상향되기 전에 미리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PER을 주면서 종목 목표가를 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퍼가 20배 정도 같은 경우가 지금 목표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 난리 날 때 있잖아요. 그때 퍼가 35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지금 오늘로 찍히는 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오르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아까 미국 매출 말씀드렸다시피 내후년 2023년부터 미국 매출이 세게 찍히는 것까지 확인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CS 윈드가 그 풍력 타워 시장에서 글로벌 한 어디 정도 돼요? 글로벌 1위입니다. 1위예요? 네. 저는 굉장히 저도 질문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풍력 관련해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죠. 유니슨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풍력이 확 뛰어 올라왔을 때. 근데 유니슨이 대장주인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워나 터빈을 만들기 때문에 타워가 아니죠. 이 발전기나 터빈을 만들기 때문에 발전기 쪽이니까 아무래도 대장이 되겠다. 근데 여기는 타워를 전문적으로 전체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워를 만드는 것이 그 기술력은 사실 많은 분들이 발전기 쪽을 생각할 텐데 이게 대장주로서 지금 뭐 CS 윈드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장주라고 생각을 할 만할까요? 일단 제가 이럴 때는 우리가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네. CS 윈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 3조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유니버스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좀 먼저예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유니버스 들어가서 매매가 들어갈 텐데 솔직히 유니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안 봐도 시총 같은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굉장히 작은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한 5천억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총 사이즈 자체가 그래 꽤 차이가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관들 유니버스 안에서 매매를 할 때는 조금은 더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CS 윈드는 계속 실적이 그렇죠. 성장하는 기업이었고 유니스는 적자 기업이었다가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장주는 CS 윈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확실하게
갈아진 거는 바뀌어진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게 탄력적인 면에서는 유니슨이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CS 윈드가 무조건 대장이다 이런 분위기였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폭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너무 초창기에 너무 확 뜨겁게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간을 얘기를 한다면 올 연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긴 모습으로 내년까지 쭉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저는 조만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시장의 색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게임주가 지난주부터 카카오 게임즈가 터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어느 순간 하나만 트리거가 딱 바뀌면은 그때 갑작스럽게 그의 모멘텀을 한 번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가 리서치 클럽 뭐 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 거를 미리 발굴하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장 솔직히 다음 주에 무조건 합니다. 이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이 CS 윈드랑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대장이랑 풍력 대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두 개가 딱 저점 돌려가지고 추세 돌릴 상황이에요. 변곡점에 딱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CS 윈드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점수 평가를 어떻게 주셨는지 맨 먼저 우리 김지욱 대표님의 점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욱 아까 화면 아니죠? 성장성 진입장벽 투자 매력도 둘 다 아니 일찍 퇴근하려고 저렇게 써주고 하신 것 같은데. 점을 학교 선배님. 네,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대거 선배죠? 예. 그래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손창현 팀장님은 몇 점을 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진입장벽 투자 매력도 888, 8점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바람아 멈춰다. 그만큼 잘 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그만큼 잘 분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락 대표님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지요? 저도 뭐 성장성 진입장벽 투자 매력도 다 8점 줬고요. 글로벌 넘버원 타워사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풍력은 그 LA 해변 가다 보면 풍력 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이든의 정책 색깔이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아무래도 근데 바이든의 입을 좀 봐야 되는 건 맞는 얘기겠죠? 네네, 풍력 뭐 좋은 관련해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 세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준비하신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과연 포트폴리오에 올라갈 수 있을지 최종 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현상 차장의 해성 DS입니다. 김지욱 대표 27, 손창현 팀장 23, 이경락 대표 21점에서 총 71점. 와, 9999가 나왔는데 1점 차이로 포트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CS 윈드 27, 24, 24로 총점 75점 포트인이 된 CS 윈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강력하고 강렬한 내 남자의 뜨거운 시간 매주 월요일 밤 9시 야수의 심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파트너의 전략 24 강의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경락 파트너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24시 클럽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장 정말 잘 봤다. 예, 잘 봤다. 코로나 때 이제 시장 돌리는 구간도 저희가 잘 맞춰왔고 하반기의 상승장 그리고 시장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잘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황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배려심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을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It's me, 나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너. 타인의 생각. 특히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부자들의 생각이요.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이 부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말고요. 이 부자들의 생각. 글로벌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5.9%.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죠. 채권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그래 늦어질 수도 있겠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실업률이 5.9%가 나와서 채권 수익률이 안정화됐다? 하지만 서비스업 지수가 8월 달이 되고 9월 달이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미국은 고용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채권 수익률이 위로 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의 한 구절인데요.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튀는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지수는 하반기로 되면 빠르게 개선될 것이고 고용지표 또한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연준은 테이퍼링을 이야기할 것이고 시장은 빠르게 채권 시장에서부터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부자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동산에 내가 지금 투자를 했다가 엑시트를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맞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한번. 부동산 매매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월, 6월 달 오기 전 들어서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반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빠르게 주택 매매 건수는 줄어들 거예요. 왜?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엑시트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매매 건수가.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요것을 연준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시장의 편이에요.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테이퍼링 합시다. 뭐부터 하자라고 하죠? 모기지 채권부터. 부동산부터 채권 시장에서 자금 뺍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이쪽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무슨 분위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빠르게 회전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네, 그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부동산은 서서히 수면 아래로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튀는. 왜? 내가 언제든지 엑시트 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내가 언제든지 투자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바로 주식이니까 그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 누구의 생각일까요? 부자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 시장을 준비해야 되고요. 자금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투자하기에 지금 껄끄러운 늦은 감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 자금은 내가 엑시트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최고의 종목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죠? 미국에서는 애플, 팡 이런 것들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애플 주봉이거든요. 지금 신고가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변곡점이 발생할 거라고 주봉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자금은 이쪽을 좋아하거든요. 왜? 최고의 종목이니까. 성장성 있죠. 진입장벽 높죠.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아마존도 최고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브랜드 파워도 뛰어나고 진입장벽, 자본 진입장벽, 기술 진입장벽, 또 데이터 센터에서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클라우드 시장.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 개의 종목이 아니라 가장 좋은 종목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또 이런 종목도 있죠. 구글은 너트북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최고의 종목이니까. 구글의 그 서칭, 또 AI 기술력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프리미엄 계속 주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종목도 이제 애플에 의해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봉상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기업들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의 또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4개 종목, 제가 이제 이 4개 종목만 보여드렸는데요. 성장성, 우리 24시 클럽에서 지금 종목 선별할 때마다 성장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진입장벽도 기술 진입장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본 진입장벽, 그리고 지금은 브랜드 파워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이런 최고의 종목들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시장의 마지막 파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4시 클럽에서는 지금 시장 3,600포인트, 첫 번째 단계는 거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단계는 4,150포인트까지 보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요? 올해 가기 전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시각으로, 부자들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천안에 가면 뭘 먹습니까? 호두과자 먹죠. 그 지방에서 가장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전주에 가면 비빔밥을 먹고요. 그 지방에서 가장 맛있는 걸 여러분들이 먹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에서 가장, 그 국가에서 가장 매력적인 산업에 투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치니까 IT 하드웨어 시장이 주름 잡고 있는 대만 가건이 오늘 무서운 행보로 마무리했다는 거, 신고가를 갱신하고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대한민국 IT 하드웨어 쪽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외국인들 시각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한민국 IT 하드웨어가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글로벌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성장성도 있고 물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죠. 자본과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니까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이쪽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모레 있어요. 그것과 함께 강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가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다 어디 배터리를 쓰죠? 대한민국 배터리 3살 거 써요. 근데 재미난 것은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 분사 이야기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 SDI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죠. 요거는 분사되니까 찝찝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대체 투자를 찾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재미난 흐름이 예상되는데 어떤 흐름이 예상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사업부에 부품 소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기엔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런 것들 계산해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7월 시장 주도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반도체 쪽도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메모리 쪽도. 그리고 비메모리 쪽도 같이 봐야 되겠죠. 아무튼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다시 꼭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병목 현상이 유일하게 발생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가격이 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게 있죠. 여행 관련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최고의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재 필요한 거는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을 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엄선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러면 7, 8월 그리고 9월로 넘어갔을 때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채권 수익이 튀는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런 구간이 발생했을 때 큰 수익으로 올해 하반기는 어느 정도는 든든하게 뒷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